파이어족 7년차가 됐어요. 2달 쉬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맞아 나한테. 파이어족이라는 그 말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고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하냐, 네가 정말 원하던 삶이냐, 막상 살아보니 어떻냐, 파이어족이라는 이 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파마입니다. 저희가 벌써 파이어족 7년차가 됐어요. 시간 참 빠르죠.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 안 올리고 유튜브 접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영상을 안 올렸더라고요. 원래는 2달 정도 휴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푹 쉬었는데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주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스크립트도 쓰고 촬영도 하고 또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어야 되고 제목 생각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일주일에 2편의 영상을 올린다고 해도 작업하는 거는 거의 일주일 내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주에 그냥 나머지의 시간을 대부분을 다 할애해야 해서 내가 내 공부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달 쉬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쉬니까 이게 너무 잘 맞아 나한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3달째네요. 사람이 도중도중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려는 방향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나? 그리고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 방향성에 맞춰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냥 하던 거니까 관성처럼 습관처럼 하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미래에 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미래의 모습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미래에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의 행적을 되돌아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어족 7년차라서 지금은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조로운 일들을 해요. 우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대파마는 파이어족으로 2015년에 조기 은퇴를 하고 한 1, 2년 정도는 여행을 좀 다녔었고 또 배우고 싶었던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따고 또 시골에 내려가서 고향집에서 좀 오래 머무르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도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2019년부터는 유튜브를 하게 됐죠. 근데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고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파이어족들 분들에게 우리가 했던 K 파이어족의 방법을 정립을 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유튜브로 영상도 올리고 책으로까지 컨텐츠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파이어족과는 좀 멀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파이어족 은퇴? 그래서 최근 들어서 대외적인 활동을 좀 많이 줄였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하나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두 달에 하나 정도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우리 삶으로. 그 파이어족 재테크 책 앞부분에 저희가 버킷리스트,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올려놨잖아요. 그 중에 6번째,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만 참여를 하고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다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이어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파이어족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좀 경계를 하는 편인데 그 밸런스를 잘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일이 몰릴 때 몰리잖아요. 인터뷰도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우리가 처음에 파이어족이 된 이유가 파이어족을 알리려고, 세상에 알리려고 파이어족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을 잃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제 한국에도 파이어족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우리가 될 때만 해도 2015년만 해도
그 파이어족이라는 단어조차도 낯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졌고 다른 파이어족 분들도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우리 시조새잖아. 뒤로 물러나고 우리의 다음 삶을 설계하려고 기획 중에 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파이어족이라는 그 말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좀 많이 움직이는 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여행 다니는 것도 많이 좋아해서 가보고 싶은 곳도 다 갈 계획인데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부터 슬슬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튜브에서 파이어족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는 거, 그리고 파이어족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을 많이 줄이려고 해요. 이제는 파이어족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저희 아니고도 많더라고요.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삶이 유명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남에게 보여지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우리가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서 그래서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마도 내가 원해서 남들하고는 좀 다르게 한창 일할 나이에 은퇴를 하니까 은퇴하고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하냐? 네가 정말 원하던 삶이냐? 막상 살아보니 어떻냐? 뭐 이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네,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하니까 처음에는 진심을 다해서 대답을 했어요. 아, 네, 행복합니다. 저는 이래서 행복해요. 저래서 행복해요. 이렇게 막 대답을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왜 내가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행복한지 이게 말로 표현이 될까? 또 그거는 내가 나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내가 설명을 해도 타인은 본인의 경험과 그 생각 범위 내에서만 이해를 할 텐데 어차피 온전한 설명이 안 되는데 왜 행복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이래야 될까? 그런 물음이 들었어요. 정말 행복하면요, 그 행복에 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에서는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냥 행복하니까 당연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은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행복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샀을 때나 어떤 뭔가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하고는 달라요. 기쁨은 좀 순간적이고 아무리 그게 오래 간다고 해도 기간이 짧지만, 행복은 어떻게 갑자기 막 확 기분이 좋아졌다가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잔잔하게 녹아있는 거거든요. 또 행복하다고 해서 화가 나지 않는다거나 뭔가 기분 나쁠 때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행복해도 화가 날 때는 나고, 그럼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좀 더 성품이 온화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일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냥 문득 느끼죠. 아, 참 행복하다. 나 되게 행복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말을 인터뷰에서 설명하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 사람들이 이걸 느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상대는 내가 아니니까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약간의 딜레마였는데, 요즘 제가 여기 있는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피터슨의 인생의 법칙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됐어요.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거를 딱 읽자마자 여기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망치로 똥 하고 얻어맞은 느낌이었어. 이거다.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이때까지 그냥 약간 고민하고 얘기하고 찾아보고 이랬던 게 한 단어로 그냥 확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나 봐요. 이게 지식인들이 다 적어놨잖아. 그치? 우린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와, 세상에.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정말 며칠 동안 곱씹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딱 해주다니. 저 3개월 동안 이렇게 놀았어요. 저는 원래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파이어족이 되고 난 이후에 책을 읽어야겠다. 예전에 일을 할 때는 나 시간 없어서 책 못 읽어요 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었는데, 파이어족이 되고 나니까 시간 없다는 핑계를 못 대겠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한테.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해서 읽었거든요. 읽다 보니까 머리로 읽고 정리하고
어떨 때는 뭐 리뷰 같은 걸 쓰고 끝. 아, 내가 이 책 읽었구나. 이 책에는 이런 좋은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한 페이지, 한 문장을 가지고 며칠을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언니와 얘기도 나누고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 내 생각을 또 정리하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서 결국은 내 삶에 대입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이게 머리로 알고 내가 어디 가서 지식 자랑하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읽고 나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에 봤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게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성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거 하나 바꾸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저는 이런 걸 하고 싶거든요. 책을 읽고 내가 거기서 느낀 거를 내 삶에 직접 대입해서 바꿔보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나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삶에 대입하고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시간이 저에게는 3개월의 시간이 되게 소중했어요. 좋더라고요. 제가 그 파이어족이 되고자 하는 예비 파이어족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희 대파마가 예비 파이어족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다 했다고 봐요. 책에도 다 적혀 있고 영상으로도 많이 했고 다수의 저희가 했던 인터뷰나 글에서 블로그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파이어족이 되기에. 그 정도 보셨으면은 이미 충분하니까 이제는 저희 이야기 혹은 다른 파이어족의 이야기가 아닌 당신의 스토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현실에 충실해야 돼요. 남의 성공 스토리를 본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는 마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이미 알잖아요. 아는데 그냥 더 찾아보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영상을 보는 거, 물론 제 영상 봐주는 거 너무 감사한데 영상을 보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됐으면 다음은 내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실천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파이어족은 정말 여러 형태의 파이어족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가 저는 뭐 어떤 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판가름하고 싶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처음 파이어족이 생겨서 미국도 얼마의 돈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늦어도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이 파이어족이다. 뭐 이렇게 딱 그 명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고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파이어족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그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어족은 요즘처럼 은퇴를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에 본인이 본인을 은퇴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사고의 전환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오늘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진정한 파이어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이제 파이어족이 되신 분들도 우리 불고님들 중에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족이 되신 분들도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과 함께 나눌 얘기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여행 다닐 때 제가 와 여기 너무 예쁘다. 그래서 같이 좀 나누고 싶다 이럴 때 그리고 또 책을 읽거나 내가 생활에서 와 이런 거는 정말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때 그럴 때 영상으로 함께 할게요. 이 파이어족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파이어족이라는 이 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갇혀서 이미 파이어족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파이어족이 아닌가? 이거는 또 파이어족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살 필요는 없거든요. 파이어족이 됐다면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파이어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지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모습,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형식도 중구난방으로 막 올릴지도 몰라요. 막이 아니고 막 올리는데 띄엄띄엄 올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좀 아프셨어요. 계단에서 좀 심하게 넘어져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퇴원을 하셨고 이 영상이 아마도 편집해서 올라갈 때쯤이면 퇴원을 하셨을 거예요. 엄마가 그 전에 예쁘게 키우고 있었던 배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배추를 도중에 키우다가 엄마가 계단에서 좀 심하게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셨으니까 이 배추는 그냥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그래도 죽은 애도 있는데 또 나름 살아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김장을 담아본 적이 없어요. 김치를 담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배추를 다 뽑아가지고 김장을 담아보려고 해요. 노동을 해야겠죠. 육체적인 노동을. 김장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담은 김치로 수육도 해서 먹어보고.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불꽃님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말고 또 봐요. 안녕.